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한 법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누구나 품이 있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마치 은은한 빛처럼 고와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빛에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불쑥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이병철도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전부 보여줘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면 관계가 더 쉽게 금이 가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보지 않아도 될 약점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마음이 스르르 멀어졌던 순간, 그때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가까워져서 너무 많이 보였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흐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남몰래 접어넣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무너지면 그 그림자가 더 크게 보여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부 보여주지 않는 용기도 어른의 따뜻함이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은근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가장 오래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평생 경영이라는 이름의 인간관계를 겪고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 멀리 두며 알게 된 관계가 오래가는 마음의 거리, 그 실제 경험을 담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것만 알았더라면 괜히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괜히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평생 써먹을 지혜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보고 계신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계속 보신다면 분명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상처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묘한 균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평생 부딪히며 배운 이 마음의 거리, 당신께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집이라는 공간 역시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담은 집은 마음이다. 그래서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벽 4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쌓아온 습관, 마음의 결이 고요히 녹아있는 곳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대구 삼성상해를 처음 일으켰을 때도 저는 누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에 늘 신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해도 집이라는 공간은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방의 분위기, 물건의 위치, 정돈된 정도조차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면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초대한 쪽은 아무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정성껏 차를 내고 한 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되어 있네. 의외로 꽤 잘 사는구나. 내 생활과는 조금 다르구나. 이 모든 생각은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조금씩 상대의 자존심과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시간이 지나 어색함, 거리감 혹은 이유 모를 불편함으로 자라납니다. 저 역시 평생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정말 친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한쪽이 다른 쪽의 집을 다녀온 뒤 미묘하게 말수가 줄고 관계가 서늘해지는 장면들 말입니다. 그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일은 마음의 가장 깊은 방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집을 보여주는 일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삶 전체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삶의 방식, 가치관, 생활 리듬까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모두에게 열어둘 필요가 없다. 집을 보여주는 일에는 반드시 상대의 마음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보여주는 용기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여주지 않는 용기,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지혜가 인간관계를 더 오래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을 섣불리 열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거나 인색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미묘한 선을 지키는 따뜻한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묘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처럼 가까이 보면 약점이 보이지만 그것은 결점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고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과 조금 가까워지기만 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작은 습관, 말끝의 뉘앙스, 내가 알지 못했던 고집과 상처가 슬며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것을 상대의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모습도 있었네. 속으로 실망하기도 하고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모양, 즉 흔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골짜기 하나씩을 품고 있습니다. 숨기고 살아온 상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기억, 어린 날부터 따라붙었던 열등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평소에는 그늘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져 빛이 깊이 들어오면 그 그림자가 자연스레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보았을 때 상대 역시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타인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나의 그림자도 함께 비칩니다. 그래서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대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여백을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빛도 그림자도 함께 커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림자를 결점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월이 만든 흔적으로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조금 덜 답답하게 보이고 관계도 조금 덜 흔들립니다. 상대의 약점이 보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관계의 민낯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바로 여행은 관계의 진짜 리듬을 드러내는 무대다. 젊은 시절 저는 사업 때문에 지방을 오가며 여러 동료와 하루 이틀씩 길을 함께 하곤 했습니다. 출장이든 짧은 여행이든 그 시간 속에서는 평소 보이지 않던 서로의 생활 리듬이 고스란히 흘러나옵니다. 어떤 이는 아침부터 계획을 빼곡히 세우고 움직임이 빠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곳을 보고 많은 일을 처리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반면 어떤 이는 동네를 조금 걸어보며 우연히 발견한 찻집에 잠시 들르는 여유를 즐깁니다. 걸음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그 사람에겐 오히려 편안함이지요.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리듬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리듬의 차이가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왜 조금 더 천천히 못 걸을까? 왜 자꾸 쉬고만 싶어 할까? 왜 나와 보조를 맞추지 못할까? 이 작은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행의 기억은 풍경보다 서로의 마찰로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말없이 한숨을 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피로감을 느끼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도 내가 틀린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단지 서로의 삶의 리듬이 달랐을 뿐입니다. 여행은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리와 리듬을 확인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먼 곳까지 가려 하지 말고 먼저 가까운 곳부터 잠시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조용한 길을 함께 걸을 때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작은 선택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사람, 서로 말없이도 뜻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라면 멀리 떠나는 여행도 긴 세월을 함께 걷는 인생도 한결 수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와 여행에서 리듬이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서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보폭이 달랐던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른의 너그러움은 그 차이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5번째 이야기의 제목처럼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저는 젊은 시절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은 거의 뭐든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혹시 실망할까봐, 혹시 나를 멀리할까봐 내 선택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대구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힘이 벅찬 부탁을 받아놓고 밤늦게까지 홀로 일을 처리하며 내가 왜 또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실함이라 믿었습니다. 부드러움이고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더 흐르고 보니 그것은 성실함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소홀히 대하는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묘해서 무리한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호도 다른 사람의 희생에 둔감합니다. 내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배려라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은 해주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침묵한 것을 동의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나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경계선이라는 사실을요. 여기까지가 내가 견딜 수 있는 선입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냉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작고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거절을 배우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절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금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 그 거절 안에 담긴 온도를 읽습니다. 말의 표면보다 그 말 뒤에 있는 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기술이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타인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관계도 마음도 삶도 흐트러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부디 스스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지켜야 할 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마음을 모두 내어준다는 것은 다르다. 젊은 시절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함께한 사이니까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더 지나 깨달았습니다. 마음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뼈와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 부분이 한번 부러지면 다시는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 관계는 다시는 예전과 같아지기 어려워집니다.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밝힌다고 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좀 더 활짝 열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열라고 해서 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납득이 되었을 때 조용히 열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열리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오래 지내며 이 작은 진실을 배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만큼만 부드럽게 건네는 것이다. 그 범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날은 넓고 어떤 날은 좁아지고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 선을 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이 있을 때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 선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부러뜨리지 않은 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상대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상대를 소중히 바라보는 일이다.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킬 것은 지키면서 서로에게 따뜻한 자리를 남겨두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섬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7번째 이야기는 집을 보여주는 일은 마음의 가장 깊은 방을 여는 일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살림을 꾸려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스며 있고 그동안 쌓여온 습관과 가치관이 조용히 고여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집으로 들이는 일에 항상 신중했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은 가벼운 마음일 수 있지만 초대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이 없네. 생각보다 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 내 생활과는 조금 다르네. 이런 작은 판단들이 상대의 자존심을 흔들고 상대의 마음속 어디에선가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차가운 어색함이 되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평생 여러 사람을 만나며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잘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집을 다녀온 뒤 말투가 조금 달라지고 표정이 어딘가 굳어지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저는 결국 하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일은 내 삶의 가장 깊은 방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 방에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쌓은 습관, 내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집을 보여주는 일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준 뒤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작아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차갑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배려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보여주는 순간 상대는 나의 삶 전체를 본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관계는 흔들리기 쉬운 매우 민감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보여주는 일을 가장 늦게 남겨둔 사람에게만 허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둔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8번째 이야기의 제목처럼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휴식이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좋았던 감정도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끝의 작은 떨림 하나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젊을 때는 어떤 관계든 가까워야 좋다, 그래야 진심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며 이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워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마음이 닳는 속도도 빠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호흡이 있고 자기만의 감정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무시될 때 관계는 금세 답답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이들과 부딪히고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말수가 줄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 거리만큼 내 마음을 이해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은 그 거리를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스럽게 곁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 거리를 이유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는 애초에 가까워지기엔 너무 약한 연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가까워져서 무너지는 관계도 있고 잠시 떨어져야 비로소 숨을 쉬는 관계도 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숨을 돌리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이해하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조용히 오래 깊게 지속됩니다. 그러니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상처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자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갈림길에 서는 때입니다. 오늘 9번째 이야기는 붙잡지 말아야 할 인연은 조용히 떠나게 두어라. 젊은 시절 저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좋든 나쁘든 끊어지는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억지로라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아주 단순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데에는 끊어질 만한 이유가 있다. 특히나 여러 번 무리한 부탁을 하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거절하면 불쾌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선을 그어도 곧장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건 아닐까, 내가 더 배려했어야 했나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선을 지킨 내가 아니라 그 선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관계는 거절했다고 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그은 경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여움 대신 그럴 수 있지 하며
나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잠시 멀어지는 듯해도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치 제자리로 흘러들어오는 강물처럼요. 반대로 내가 선을 지키는 순간 바로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힘을 갖추지 못한 인연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떠나는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떠날 사람은 조용히 떠나는 것이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남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느라 내 마음을 닳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쓸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인연을 더 깊이 아끼는 것이 훨씬 값진 삶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떠나는 인연도 자연의 흐름, 남는 인연은 삶의 선물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오래 이어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왜 내 진심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오늘 10번째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젊은 시절 저는 내 마음을 정확히 전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정성껏 설명하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고 혹시 오해가 생기진 않을까 한 번 더 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동안 이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지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위로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지적이라 생각하며 어떤 이는 마음의 걸림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살아온 방식, 겪어온 일들, 품고 있는 상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처음 상회를 운영할 때 저는 매번 사람들에게 내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성의를 보였어야 했나?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할 수 있는 만큼 성의 있게 전하고 그 다음은 상대의 마음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말을 아무리 맞추려 애써도 끝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듣고 자기만의 상처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단 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감사하면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오해가 생겨도 잠시 머물러 다시 들어줄 사람,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인생을 단단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쉽게 잊혀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누구의 마음도 지킬 수 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늘 제 잘못부터 찾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맞춰줬다면, 조금 더 웃어줬다면, 그렇게 생각하며 제 마음을 뒤로 미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대가 원하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억지로 맞추려 했고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제 감정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제 얼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람에게 맞추는 일이 계속되면 결국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잃은 사람은 남의 마음조차 제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던 시절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늘 친절하고 상대가 원하는 말만 해주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이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속으로는 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면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월을 넘기며 얻은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 나는 힘든데 억지로 웃어주고, 나는 지쳤는데 억지로 맞춰주고, 나는 불편한데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마음은 결국 어디선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더 쉽게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중심을 고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위해 내 마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감정, 내 리듬, 내 호흡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자. 이 마음을 지키게 되자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거짓된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닿는 사람들과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 남을 잃을 일도 줄어듭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단단해야 누구와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깊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사람과의 관계는 힘으로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2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인간관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길러가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저는 관계가 소중하면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꽉 붙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고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맞추고 무너질까봐 애써 힘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그렇게 힘을 준 관계보다 더 빨리 금이 갔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내 마음에도 긴장을 쌓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식물을 돌볼 때의 마음과 인간관계가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을 줄 때는 조금씩 규칙적으로,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지 않을 때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것.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작은 말에도 상처가 생기고 너무 멀어지면 바람에 흔들리듯 관계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길러가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가까이서 살펴보고 때로는 물을 주듯 작은 배려를 보내고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서로에게 허락하면서 그 관계는 천천히 자랍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오래 남은 인연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말을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잠시 오해가 생겨도 서로에게 조용한 시간을 두어도 흐르듯 다시 이어지는 인연. 그런 관계만이 진짜 어른의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기를수록 단단해지고 억지로 지키려 할수록 약해진다. 서로 조금씩 여백을 주고 지나친 기대 대신 조용한 신뢰를 심어두면 그 관계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그 가운데 조용히나마 제자리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줄 인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사람과의 관계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떠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조금 더 맞춰줬다면 달라졌을까? 스스로를 끝없이 의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배워야 할 때가 온 것뿐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고 단단한 인연을 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당신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인연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이 머물러도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 만남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고 단 한 사람이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온기를 지켜준다면 그 인연은 인생의 선물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머물렀다가 떠나는 인연도 있지만 그 가운데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떠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인연이 있어야 남는 인연의 따뜻함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만은 무너지게 두지 않는 일입니다.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남의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당신 마음속에도 조용히 새기고 싶은 짧은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신뢰, 성장, 용기, 꾸준함 혹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당신만의 3, 4글자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